안녕하세요. 토목박사 혼이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구조기술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답변을 주셨냐면요. 요즘 이제 그 건축구조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개선 문제가 그래도 곧잘 나오는데 토목구조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인 문제보다는 논술 위주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도 제가 추진했던 방식과 같이 처음에 시작을, 역학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역학부터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학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한 역학부터 해야 된다가, 양창현 교수님 책같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나 아니면 다른 교과서에 있는 책을 한 번 다 싹 다 정독을 해서 시험 문제에 접근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거를 한 권 다 푸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해하고 문제 다 풀고 또 복습하고 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데 최소 1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수험 기간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구조역학을 풀더라도 그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그 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빔이라도 연속빔 이런 것보다 뭐 케이블을 붙어있는 빔, 그 다음에 부정전 빔, 이제 그런 그 위주의 이제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한 1년 치나 한 2년치 정도 기출문제를 보면 구조역학 문제에 대해서 그 유형이 비슷함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여러분들이 포커스해서 풀어야 이거죠. 거기에서 풀고 거기에 관련된 이론 부분만 여러분들이 마스터해서 그러면 시험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죠.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가 몰라요. 그래서 논술을 접근할 때도 뭐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신의 대처 방안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는 이제 이론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이제 계산 문제 이야기로 돌아가자고 하면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패턴이 있고 계산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산 문제를 처음에 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요. 특히 이제 2교시, 3교시 들어갈 때, 특히 또 4교시 가면, 이제 계산이나 계산 문제가 이제, 한 두 문제씩은 꼭 나오거든요.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특히 2, 3, 4교시에서 네 문제 풀 때, 거기서 계산 문제는 최소 두 문제 정도 풀어줘야 돼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구조역학이 어느 정도 자기가 숙달이 돼 있다고 하면, 특별히 공부 많이 안 하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구조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건 내가 풀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 이유가 논술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어느 상황 주어지고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적인 측면 문제 아니면 어느 특정한 이론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써도 20점 이상 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정말 잘 쓴 사람이 15점을 줘요. 25점 만점에. 자, 15점이면 60점이죠. 합격 점수예요. 네. 거기서 정말 진짜 너무 완벽하게 썼다 하면 뭐 20점 이상 주는데 25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는 여러분 달라요. 계산 문제는 길을 알고 어느 정도 답을 맞추가면 15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답도 완벽하게 거의 맞았다. 그러면 20점, 22점을 맞아요. 근데 거기서 답도 맞고 전개 과정도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잘 쓸 경우에는 24점, 25점까지도 맞는다 이거죠. 네. 그래서 비교적 그 구조 역학 문제에 대해서 정형화된 그런 패턴에 대해서 구조 역학에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돼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나오대에서 조금 노력을 안 하고 비교적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2, 3, 4교시일 때는 가능하면 구조역학 두 문제나 아니면 서예기 한 문제에서 계산 문제 두 문제는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거 있잖아요. 모원에 대해서 여러 논해라, 아니면 응력 교란 영역에 대해서 논해라, 이런 좀 이론적인 거.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이런 경우에 대책이 어떤 게 있다든지 그런 시공과 좀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문제 하나 정도 이렇게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느 교시에 또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구조역학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손을 대야지 최소 점수를 아래 점수에 깔고 들어가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논술이 내가 아는 게 좀 많이 나오고 공부한 것이 많이 겹치고 또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좀 더 잘 쓰면 고득점을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학 문제는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역학 문제에 있어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기출 문제 위주로 내용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문제를 풀어서 빔이 예를 들면 여기서 케이블이 여기 달렸다고 하면 이번에는 케이블이 여기 달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빔이 여기도 지점 하나 달려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게 조금씩 변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는 그런 구조물을 많이 만든다 이거죠. 옛날처럼 연속 빔을 3면 모멘트 법으로 풀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예. 그 이유 알겠죠? 옛날에는 그걸 손으로 풀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다 FM, 우리 전산 구조에서 프로그램 가지고 문제를 다 풀기 때문에 더 이상 손으로 푸는 그런 테크닉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조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력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그런 구조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구조기술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시절이죠. 네,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런 계산적인 측면보다 그런 구조계를 파악하고 이거를 더 위에서 큰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 기술사로서 역량이 요구되는 거라서 오히려 요즘 시험 문제 패턴이 제가 볼 때는 더 구조 기술사에 적합한 그런 형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았지만 구조 역학 문제를 반드시 접근해야 되고요. 접근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를 이렇게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